무능한 정치가 범죄자, 사기꾼만이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다. 대중매체의 풋내기 건강 담당자와 얼치기 TV 출연자들의 가당차는 정보, 그리고 올리브유로 튀기고 볶으라고 한 자칭 타칭 요리 전문가들의 행위는 반사회적 수준이다. 궁극에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께서나 그렇게 드세요. 왜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시나요? 안녕하세요, 해탈의 민족입니다. 요리용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1편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와 지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고, 요리용 식용유의 문제점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 먼저 확인하시고 오시고요. 1편만으로도 식용유와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이유 몇 가지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고 있는 기름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기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공식품 성분표에 자주 등장하는 팜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셋째, 식용유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지구에 사는 전 인류는 기름진 음식에서 맛있다고 느끼며 튀김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 인류가 기름에 튀긴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지방산의 맛 때문인데요. 음식 솜씨는 결국 온도와 시간, 그리고 배합의 비율, 타이밍 등 모든 것이 식품 속에 숨어있는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및 당분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으로 튀김 요리를 하면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변질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방산을 많이 먹는 듯 해도 실제로는 필수 지방산이 오히려 결핍되게 되며 튀김 요리는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몸에 몹시 해로운데요. 지방을 열로 처리하면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 소화불량, 가스, 복부백만, 식도염 등을 일으키며 위궤양과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릇노릇한 튀김을 만들려면 미리 기름의 온도를 200도 가까이 올려 기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기름을 이 정도의 고온으로 올리거나 오래 요리하게 되면 지방은 인간이 먹는 기름 중에 가장 나쁜 기름인 트랜스형으로 전환되며 고리 모양, 다중체, 아크롤레인과 같은 변성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름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 이미 독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튀긴 음식, 튀긴 과자, 라면 등 기름으로 튀겨서 만든 식품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가산화지질로 변질되며 그 부산물로 말론 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도 생성되게 된다고 합니다. 산화된 지방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의 진행을 유발시키며 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젊은 사람일수록 지방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을수록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흡수를 잘하므로 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최근 20, 30대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40대에서 8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튀긴 음식, 식물성 기름의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름을 과잉으로 먹게 되면 간에서 담즙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데, 과잉의 담즙은 대장에 가서 세균에 의해 발암성 물질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채식을 했는데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채식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의 음식이 건강식이었고 그것해야 1년에 한두 번 기름으로 튀겨 먹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튀긴 음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임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넷째, 식용유는 MT 칼로리이다. 식용유는 설탕, 알코올과 더불어 대표적인 MT 칼로리인데요. 오늘날 선진국가의 국민들은 필수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지만 칼로리가 넘치는 식사, 즉 MT 칼로리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인의 식사의 3분의 2는 포화지방과 정제설탕이 차지하고 있고, 고지방, 고설탕 식단은 인체에 저장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비해야만 대사되므로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가져오는데요. 이 식사가 반복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되며 전반적으로 생리적, 정신적 활동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MT 칼로리 식품으로 인하여 현대인에게는 과거 조상들에게는 거의 없었던 관상동맥, 축상경화, 뇌졸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당뇨, 관절염, 대장염 등과 같은 질환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면역 능력 감소, 만성 대사성 질환,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식물성에 많이 들어있는
있는 필수 지방산과 생선류에 많이 든 필수 지방산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 오히려 리놀레산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이것들의 균형이 잘못되는 것이 현대인의 모든 순환기 질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결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83년 서부 온타리온 대학의 연구진은 각종 지방의 종류에 따른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일수록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류가 오히려 암 발생이 더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도 암 발생의 예외는 아니네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선호하시는 유명 유튜버 의사 선생님들은 식물성 기름 대신 버터를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권유하고 계신데요. 버터는 산화 안정성 면에서 식물성 기름에 비해 훨씬 안정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위생학의 선구자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식단에 버터를 허용하는 것은 버터마저 없이 식물성 식품만으로 차려진 식단을 평생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소량의 버터를 추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평생 먹지 않을 수 없으니 그나마 산패되기 쉬운 식용유보다 낫다는 말이지 버터를 과다 섭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다음 표는 식용유와 버터를 가열했을 때 하이드록시니노넬이라는 발암물질의 발생도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버터를 30분 이상 가열하면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의 3분의 1 정도 되는 하이드록시노네날을 생산하고 3시간을 가열하면 그 양이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의 2분의 1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는 버터로 3시간 정도 요리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르겠죠? 어쨌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보다는 적은 발암물질이지만 버터도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명백하게 생성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요리용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열과 빛, 공기로 쉽게 산화, 산패가 이루어지며 제조 과정에서 이미 본래 영양성분은 날아가 버리고 독성물질이 생성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화, 산패된 식물성 기름은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해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을 일으키기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은 경화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으로 볶거나 튀길 때에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튀김 요리 이꼴 트랜스 지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는 사람의 미각을 뿌리채 바꿔놓아 과식을 유도하고 과체중과 비만을 초래하며 각종 순환기 질환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범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리용 식용유는 비록 식물성 씨앗에서 짜낸 기름이지만 반합성 기름이 변질된 기름인 것이고 가공식품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식용유로 튀기거나 볶거나 공기 중에 오래 두거나 가공된 기름, 조리된 식용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모양을 완전히 망가뜨릴 뿐 아니라 생리 기능 자체를 혼란 속에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식용유는 결국 변질된 기름을 먹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메가3 상대적 결핍이 보태져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면역장애, 알레르기 질환, 각종 염증 질환, 순환기 질환에 시달리며 두뇌 발달과 뇌기능 저하되는 등 인류는 만성적인 질환을 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기름을 정리해보면 마가린, 쇼트닝,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옥수수유, 홍화씨유, 면실유, 야자유, 팜유 등 시판되는 마요네즈, 마가린, 드레싱, 머스타드 소스도 식용유를 원료로 한 것이므로 섭취를 절제해야 하며 성분표에 구체적인 이름 없이 식물성 유지나 식용식물유 등 모호하게 적혀있는 제품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참치 통조림이나 꽁치, 정어리, 통조림 등의 기름도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치 통조림에 있는 기름이 참치기름이 아니라 카놀라유였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포장한 순식물성이라고 되어 있는 비건 마요네즈 등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공식품 성분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팜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야자유는 산화 안정성 면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기름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팜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물성 기름으로 과자, 빵, 햄버거,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마가린, 쇼트닝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식당에서 육류나 야채를 볶는데도 야자유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삼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의 가공에 값싼 야자유나 팜유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야자유나 팜유는 절반이 세제나 비누의 공업 원료가 되고 나머지 절반이 식용기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팜유는 포화지방산을 대량으로 함유해서 조성이 우지에 가까우며 식물류 중에서는 드물게 상온에서도 고체이며 연한 노란색을 띠고 독특한 향과 단맛이 있는데 이것은 고온, 고진공 상태에서 수증기를 불어넣어 식욕을 감퇴시키는 고약한 냄새 성분을 제거한 결과라고 합니다. 식용유의 제조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냄새 탈취 과정에서 역시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야자유와 팜유는 버터와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 주성분인데 오메가6 함유량이 10% 미만으로 적으나 버터가 가열되었을 때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자유나 팜유도 식품 제조 공장의 탱크 속에서 종일 가열되면 상당량의 하이드록시 노네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산되는 만큼 튀김 제품도 이 독에 오염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스턴트 라면이나 감자튀김도 마가린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지 않으니 가급적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몸에 좋은 요리용 기름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버터? 버터는 앞에서 2번이나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열 시 발암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럼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하여 뇌질환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섭씨 60도로 가열하면 산화하기 때문에 가열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뚜껑을 따지 않아도 여름에는 3개월, 겨울에는 6개월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몸에 좋은 올리브유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숟갈로 매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니 대체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라고 지금 화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럼 올리브유는 건강에 도움이 될지, 그럼 어떤 기름을 먹으라는 건지 3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3가지 책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